이것은 실화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여성이 10년간 17명의 아이를 유괴해서 팔아넘겼습니다. 공안들도 침묵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낡은 토굴 안에 감금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경악했지만 중국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조직들, 그 시스템들, 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항구로, 대한민국의 섬으로 관광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좌파 국가들의 인신매매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칼도 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지고 조직들은 활개를 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도로 범죄와 인권 침해가 국경을 넘어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에 들어온 드림호에서 첫날에만 사라진 사람이 6명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인이 한국에서 행방불명된 인원이 1352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미 체류 중인 불법 인원만이 1만 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한민국 땅에서 뿌리내리는 거대한 범죄 시스템의 흔적들입니다. 그 범죄 조직의 출발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 끝은 우리 가정, 학교, 일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뚫려버린 날 무자비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중국 텐진을 출발했던 크루즈선 드림호가 무비자 제도로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6명의 중국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범죄자로 사라졌고 법무부는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1352명의 중국인들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여행객으로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는 1만 1천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고 그 중에 90% 이상이 중국 국경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체류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적 중인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여성 유인 범죄 대부분이 이 무비자로 입국했던 체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제도는 범죄자들에 침투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 땅에서 중국의 그림자 조직들과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국으로서 인신매매 피해국이 아닙니다. 공급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4년에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강제 노동과 장기 매매를 방치하는 기준 미달 국가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은 규제할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중국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감금형 스캠 컴파운드라는 건물들이 세워졌고 그 안에서는 위장 채용에 속아 넘어온 사람들을 가둬놓고 사기를 치고 폭행하고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노예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중국에서는 유화잉이라는 여성이 17명의 아이를 유괴해서 팔아넘긴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범죄였습니다. 20년이 지났어야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과연 국가가, 중국이 몰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묵인했거나 방치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출되고 있는 인신매매, 국가 단위의 범죄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그 범죄를 감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 수술의 출처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절대 말하지 않고 정부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장기 수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룬궁 종교 정치범, 위구르족, 이들이 장기 제공의 원천이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24년 국제 NGO들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나라에서 장기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목이 묶여 토굴에 갇혀 있는 여성, 중국 공안은 가정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감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도 묵인했습니다. 언론은 감시 통제를 당하고 있고 진실은 덮이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에서는 유괴, 강제결혼, 감금이 이어지고 있고 그 모든 현실은 지금도 은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가 아니고 국가가 그 범죄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자 첫날 6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행방불명된 1352명, 제주에 1만 1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경찰이 추적 중에 있는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장기 매매 브로커들 상당수가 이 무비자 체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이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직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들어와 있고 그 조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누군가에 침투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경계를 허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경이 있어야 하고 제도가 있어야 하고 법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기본입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들어와 있고 시스템이 뚫렸고 우리는 지금도 추적 중이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자유는 방치가 아니라 경계 위에 피어납니다. 오픈할 자유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유를 선택할 때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윤석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